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동안고 실습 2, 실습이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어제 그제 올렸던 그 영상 보시게 되면 이제 불교대학 이제 동안고 실습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제 우리 성우고사가 저한테 사인을 보내요. 실습하신다 그랬는데 실습은 언제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실습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울 명상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거울 명상은 송광사 선방에서도 사실은 뭐 하는 것이고 독일 레겐스버그 우리 회원님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고향이고 또 마음의 숙제이고 마음의 짐이기도 한 그 레겐스버그 선언에도 그렇게 거울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고 육조 해능 스님 개송에도 나오고 어, 오조 흥인 스님의 수석 제자였던 신수 스님의 개송에도 나오고 서산대사님 임종계에도 나오는 그 마음의 거울이죠. 근데 마음의 거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전부 자기의 마음의 거울이 비춰진 거죠. 거기에 어떤 인연이 반영되느냐가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직영공덕 어떻게 하면 여태까지 한 20년 혹은 10년 금강경을 공부해오고 불경을 공부해온 그 지경 공덕을 어떻게 발복시키느냐가 이제 저의 큰 화두고 이번 동안고의 목표거든요. 금강경 15분이 지경 공덕분이잖아요. 경을 지니는 공덕이잖아요. 그리고 딱 16분에 가게 되면 능정 업장분이 나오잖아요. 업장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경을 지닌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이번에 동안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제 돈으로 여기 어, 미완성 부처님 저 스리랑카에서 모셔오시고 아직 개봉조차 않은 미완성 부처님 해제날 할 거고 그다음에 준재보살님 부처님의 불모죠. 준재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다음에 16 아라한님 그다음에 조황산 삼시님 이렇게 다 하니까 21분이더라고요. 21분. 그래서 뭐 200만 원 냈어요. 저분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우리 동참하시는 분들 조상님들이 모조리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 직영 공덕을 받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어떻게 금강경을 어떻게 지녀야지 공덕을 받는 건데 이게 제 내일 사실은 저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그 시제 있는 날인데 만약에 거기 가면 모레 영상은 못 올릴지도 모르겠고요. 오늘이죠, 오늘. 아무튼 뭐 내일 영상은 못 올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이번에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강경을 제대로 수지할 수 있을까? 금강경을 제대로 수지해야지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가지고 쫙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안거에 제가 1년 내내 이거 갖고 끙끙댔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은 거죠. 직영 공덕이 이게 금강경 15분의 직영 공덕이죠. 경을 어떻게 지니느냐. 오늘 이 말씀 드릴 거고요. 오늘 내일 모레 뭐 쭉 말씀드릴 거고요. 음,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하실 분 인사드려야죠. 하승자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옥님,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태님, 감사드립니다. 희님, 감사드립니다. 음, 그냥 이렇게 복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태까지 직영공 어떻게 하면 이 금강경을 잘 금강경 사국에라도 우리가 수지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금강경에 보면 보시를 배워 수보리 존재한테 보시를 배워 보시가 최고야.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고
보시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합일이 돼야 돼. 이게 일주문 사상이잖아요. 일주문, 비일주문, 심형일주문. 기둥이 두 개지만 이름이 일주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체와 객체가 없어져야 되니. 이게 직영공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극의 세계에 있다가 태극의 세계로 나갈 때 좋다 나쁘다 이익과 손해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근데 이거를 하나에다가 실체를 부여하면 안 되죠. 하나는 반드시 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를 미워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안 돼. 손해를 미워하게 되면 이익이 오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게 되면 선이 오질 않아요. 선을 좋아하게 되면 악이 안 생길까요? 선을 좋아하면 악이 생겨요. 악을 좋아하면 선이 생기는데 우리가 생기는 선으로 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 뭐 독일에다가 우리가 뭐 보시를 하고 뭐 어디다 보시를 하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를 하면은 그게 거룩한 망상이에요. 그래서 직영공독분의 초일분 항하자 등신보시, 중일분 항하자 등신보시, 역일분 항하자 등신보시를 해도 금강경 사국에 보시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를 하면 순경계잖아요. 역경계를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지 직영공독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이제 그래서 안견, 눈으로 보는 견해가 아니고 반야로 보는 견해, 반야견.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보시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합일이 돼야 돼. 이렇게 답을 먼저 딱 4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5분부터 이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어떤 상이건 그건 너한테는 있어. 근데 세상엔 없어. 지금 이걸 제가 왜 이런 걸 다 말씀드리냐면요. 동안고 실습할 때 이게 우리가요. 거울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해요. 뭐 석 달 내로 다 그냥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한 막 범민들만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범민도 역경계죠. 그 역경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역경계가 있어야지 순경계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직영공덕분의 핵심인데 범민이 생겨도 짜증내지 마시고 너 나왔니? 그래 알았어. 너의 짝도 나오게 해줄게. 지금 그러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입을 벌리고 얘기해도 좋고 뇌에다가 얘기해줘도 딱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습이에요. 거울 명상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금강경 4분에서는 이런 보시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게 범소유상 계시어망 나한테는 있지만 세상에는 없는 거죠. 내가 거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자화상은 다 범소유상 그리고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 거울에 앉아서 참 내가 금강경에서 이걸 알긴 알았는데 내가 맨날 상에 집착했구나. 미안해. 이거를 속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나면 그게 경을 지니는 공덕을 가꾸어 가는 마음밭을 가꾸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7분에 가면요. 여기서 일체 현성 이 무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위법이 생겨야지 직영 공덕이 돼요. 무위라는 거는 뭐냐면요. 기둥 두 개인데 역경계와 순경계가 있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건 걱정이 있건 번민이 있건 기둥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가 아니라 떠오르는 모든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람과 번뇌와 생각의 그 존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왜? 어차피 범소 이상 계시 허망이지만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육체 신체의 체험을 통해서 그 전까지 저쪽 세상에 있을 때까지 생에서 어떤 느낌을 다듬어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다듬 기회를 안 해주고 그 느낌을 무시하고 덮고 숨기고 그 존재의 권리, 존재의 이유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역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허망이니까 이게 무예요. 그래서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이에요. 요거요. 아주 중요한 거고요. 무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분에 아주 중요한 무실무어도 나와요. 실도 아니지만 허도 아니야. 이게 기둥 두 개 중에서 이쪽 기둥도 필요하고 저쪽 기둥도 필요한 거예요. 이익도 필요하고 손해도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는 놈도 필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놈도 필요해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드디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이것 때문에 인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14분에서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직영공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업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7분 이거 중요하고. 여기서도 복덕이 있지만 없어. 기둥 하나야 복덕도. 불법도 있지만 없어. 기둥 하나야. 복덕이 있으면 비복덕이 있어야 되고요. 불법이 있으면 비불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거는 있다고 하고 없는 거는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관적인 고정된 인식, 이걸 없애주시는 게 복덕 불법 나오는 의법 출생분이에요. 의법 출생분이 일주문 비일주문 심형일지분을 다시 한번 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그 다음에 9분부터 뭐 쭉 나오는 거. 9분에 뭐 사다원, 수다원,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의가 나오잖아요. 아까 7분에 나왔던 일체성의 무의처럼 이 무의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에너지 보시와 영적 에너지 보스가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무의법의 무의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경계와 순경계도 좋아하지만 역경계도 좋아하는 경지를 얘기해요. 왜? 역경계가 없으면 참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역경계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껴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을 껴안을 수 있을까? 이게 인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을 껴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인욕의 방법 14분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직영공덕분에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위법이 딱 나오니까 기둥 두 개가 기둥 하나로 되니까 12분에 되니까 이게 기둥 두 개인데 이거를 기둥 하나로 보니까 이거는 뭐 최상의 희유한 보시, 희유한 복덕. 그래서 천인들도 다 공양을 받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되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준재보살님, 뭐 지정보살님, 주황삼십님 이분들이 그래도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 능력을 쫙 올려놔야지 요번에 공부에 동참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그 조상님들과 자제분들을 다 하실 수 있겠다. 이분들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천인들을 가리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12분이고요. 13분에서 이제 인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인욕이 나오면서 무실무어가 나온다고요. 이게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닌 게 뭐예요? 순경계라고 해서 꼭 순경계가 아니고 역경계라고 해서 역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순경계는 실한 것이라서 취하려고 그러고, 역경계는 두려움이나 부족감이나 공포나 미운 놈이나 이거는 허한 거로 막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적을 껴안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요,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 상황에서의 어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시기 전에는 모르셨던 거죠. 여기서 사실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체화하지 마. 이게 무실이잖아요. 자꾸 범소 이상 개시 허망인데 어떤 것도 실체화하지 마. 이게 무실이잖아요. 그런데 저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무허예요. 그러니까 실체화하지도 말고 없애버리려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도 마라. 이게 무실무허거든요. 무실무허가 무위예요. 무실무허가 돼야지 무위가 되고, 이게 뭐 적을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 자신한테 가리켜서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긴 게 1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의 커리큘럼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동안고 때 집중적으로 거울 앞에 앉아서 우리 회원님들 스스로를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그래서 지금 말로 하지만 이게 동안고 실습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인욕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부처님이 인욕 선언을 하면서 원한은 안 품었어요. 원한을 안 품었어요. 그랬는데 그 느낌을 처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무실무어까지 오신 거예요. 무실무어까지 오셨어. 무실무어가 된 거예요. 이게 14분이죠. 금강경 14분. 무실무어가 된 거죠. 이게 돼야지. 인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안에 감정과 느낌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극성을 가려서 혹은 어떤 극성을 선택해서 어떤 극성을 판단해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분리해서 선택하고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 자기 마음의 거울에 비친 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서, 나의 의식을 바꾸는 거죠. 나의 의식을 바꾸는데 부처님이 정확한 답을 몰라서 500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반영물이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직영공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왜 그런 불쾌한 경험을 500세 동안 하셨냐, 셋자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시 부처님이 이걸 500세에 걸려서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불쾌한 경험, 불쾌한 사람, 불쾌한 일들을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쾌한 일들을 겪으셨어요. 한 번만 겪으면 되는 건데 몰라가지고 부처님도 500세에 겪은 거고, 아마 우리는 이번 생에 500번도 더 겪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인욕하고 직영공덕이 정말로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 그런 불쾌한 경험, 불쾌한 사람이 나타나냐? 뭔가 원인을 지시해 주려고,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답은 무실무어예요. 답은 무위예요.
이거는 기둥 두 개를 똑같이 양쪽 극성을 순경계와 역경계를 다 껴안을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상태의 레벨업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수행 방향이고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저희 수업하시는 아무튼 한 열 몇 살 때부터 꿈에 그렇게 신발이 자꾸 나왔는데 신발 잊어버리는 꿈이라든지 신발이 짝이 안 맞는 꿈이라든지 이런 꿈을 많이 꿨는데 한동안 안 꾸더니 또 꿈에 신발이 나오더라고요. 짝짝이 신발. 신을 신긴 신었는데 짝짝이야.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거울 명상 본격하게 된 건데, 내 안에 감정체,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동자신이구나. 이름이, 내 안에 억눌렸던 두려움, 공포, 부족감, 억울함을 내면 아이라고 다 하는데, 아이는 동남 동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동자신을 입제했어요. 저기 자기 한 분만 올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한 분만 올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같이 올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수정하실 줄 아시죠? 가령 우승택을 올렸어요. 그 우승택 동자신, 혹은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하승자 부사입니다. 하승자를 입제했어요. 하승자 동여신, 내면 아이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왜 그거를 우리 어차피 우리 안에 대승 육정 참여 같은 거 하는 게 우리 동안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바꾸시더라도 뭐 제가 이제 저기 입제할 때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동안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상님들은 상관없죠. 우리는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있으니까 그 5차원, 7차원, 1차원 혹은 그 차원계마저도 넘어서는 우리의 주인공과 이 차원계 체험을 위해서 계속 몸을 받아야 했던 우리 안의 내면 아이, 다른 이름으로 동자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면 아이란 어떻게 저의 의식하고 이게 사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동자신이구나. 내가 약사경을 읽으면서도 몰랐구나. 약사경에 보게 되면 일광 변조보살, 월광 변조보살인데 이 동자신한테 지혜의 햇볕을 쏴줘야 되는구나. 그게 변조잖아요. 두루. 밤에는 월광 변조보살, 낮에는 일광 변조보살. 이거 동안거 중에 하면 우승택도 완전히 그냥 원하는 바 다 이루고 해탈 다 하고 업장소명을 다 하고 동안고 공부하신 입제하신 모든 분들 이 조상님들 모조리 자기 안에 이 세세생생 윤회하던 감정체 동남신 동여신 동자신에게 일광변조 월광변조 약사열애가 작동하겠구나. 그래서 약사열애 44대 원에 뭐 병 고치는 거, 뭐 못 고치는 모든 거, 그게 돈이건 복이건 뭐 인간관계건 몸의 병이건 우리가 그렇게 약사경을 열심히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금강경 혹은 사구계라도 자기 안에 동자신, 동료신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실제 행동을 하는 게 직영공덕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업장소멸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